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미취학 자녀를 키우고 있고 이 자녀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한 우리 미디키즈 부모님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4, 5, 6, 7세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엄마라면 아침에 일어나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꼭 하루 중 어느 한순간은 한 번은 아이가 되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화가 막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를 하루 24시간 꽉 차게 사랑해주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잠투정이 좀 심한 아이였거든요. 엄마들 다 아시죠? 이게 아이가 잠을 자야 나의 자유시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은 1분이라도 아이를 빨리 재우고 싶어 하고 시간이 늘어질수록 이렇게 막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그런 화가 자꾸 일어나는데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준비시키고 누웠는데 베개를 바꿔달라고 가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 베개, 그래서 집에 베개가 막 3개 정도 있을 때도 있고 베개 뽀도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 끄고 누웠는데 불을 껐다 켰다 뭐 그러고 화장실도 여러 번 가요. 근데 실제로 볼일 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 가는 걸로 마음을 달래는 것 같았거든요. 안 찾던 인형도 찾고 옷 갈아입고 싶다고 하고 아주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곧 주어질 나의 시간, 자유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게 자꾸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부글부글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이한테 밤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진짜 이러면 나 나갈 거야? 재워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탁 나오면 아이가 이렇게 울기도 하고 혼자 잠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괜히 그랬나? 또 나 좀 빨리 쉬자고 애를 빨리 재웠나?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또 죄책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렇게 어쩔 때는 잠자기도 불편하고 또 회개하느라 기도도 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일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루는 또 둘째가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는데 옷 가지고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관에서 아이 머리를 묶어주는데 막 머리 좀 세게 묶었죠? 아이가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아침에 화가 나서요 제 머리를요 이렇게 묶어서 제 머리가 아팠다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둘째가 생각보다 집안일을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하시더라고요. 그 많던 못난 모습들이라든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은 모습들, 실수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좀 어디 쥐구멍이라도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실수로 뱉어냈던 모진 말들에 울먹이던 아이의 눈을 생각하며 잠든 모습을 보면서 울고 미안해하고 안아주곤 하는데 이것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이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 동감하시죠? 이렇게 첫째랑 둘째를 키우는 엄마들 또 다둥이 엄마들 더 그런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첫째가 4살 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첫째가 태어나고 저는 잘 키워보려고 육아서적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6개월까지 아이의 인성이 대부분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최대한 사랑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첫째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잘 컸는데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첫째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가기 싫다고 하고 맞아. 잠잘 때는 제가 둘째 젖 먹이려고 이렇게 돌아놓으면 저를 잡아당겨서 자기 쪽으로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동생 젖 먹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막 단호하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둘째는 어리니까 제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첫째는 둘째가 태어나서 자기 자리를 빼앗겼다고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첫째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마음이 짠한 거예요. 첫째가 한 초등학교 갔을 무렵에 그렇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느끼는 마음이 네. 왕이 왕자를 빼앗겼을 때 마음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마음이 허전했구나. 그때 그걸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아이랑 작은아이랑 부모가 아빠든 엄마든 사랑의 크기의 차이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똑같은 크기만큼 사랑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한테 가는 사랑의 방향이라든가 사랑의 결, 사랑의 질이 조금 다른 거는 같더라고요. 네. 첫째는 저희도 사실 처음이고 첫 아이니까 책임감도 너무 많고 또 이 아이가 잘 자랄 거라는, 또 때로는 우리 아이 천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기대감도 너무 많이 섞여 있고 아이한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감정들이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덮여 있는데 둘째한테는 좀 무조건적인 것 같아요. 좀 네. 자유롭게 키우기도 하고 큰애를 키워봤으니까 기대감도 어느 정도 많이 내려놓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의 크기는 동일한데 확실히 방향이라든가 결은 다르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첫째는 첫째 나름대로의 그 상처, 네. 둘째는 또 둘째 나름대로의 그런 맞아요. 상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을 정말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직장맘이고요. 외동딸 직장 다니시는구나. 네, 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너무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딱 그 홍기가 차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계획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정말 보물 같은 아이다. 그래서 옛날에 기록해 놓은 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임신 테스트기 들고 짠! 사진 찍은 거 기념품이죠, 완전. 성장 앨범을 쭉 이렇게 제가 막 일기 쓰면서 했던 거. 그게 제가 직장 생활하고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 사랑만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아이가 한 4살 때쯤 가장 그게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걸 아이한테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고집 피울 나이인데 그게 좀 용납이 안 되고 특히 제가 또 약간의 결벽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물을 흘리거나 물을 엎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좀 더럽히고 하는 거를 좀 잘 못 참아 했어요. 다른 건 약간 용납이 돼도 그때는 정말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등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은 또 아이 자는 모습 보면 또 안쓰러워가지고 또 울고. 또 직장맘들이 또 기본적인 자책하는 그 죄책감이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많이들 느끼실 건데 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미안해가지고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이성적일 때는 화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데 이게 이성의 끈이 끊어지면 맞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정말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상처를 주면 아이가 아이의 마음이 다칠까봐 다친 아이로 자라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게 참 걱정되더라고요. 그게 좀 아이가 많이 상처가 될까봐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안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숙제인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봅니다. 노여운 것이 뭘까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 이렇게 보면 노엽게 하는 것은 아이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감정으로 뭔가를 쏟아내었을 때 아이는 그게 너무 섭섭하고 분하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엄마랑 언니한테 유난히 화가 났었거든요. 이게 눌러놨던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날 하루는 저녁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엄청 큰 소리를 엄마랑 언니한테 폭언을 부었죠. 그리고 이렇게 문을 쾅 닫고 들어와서 침대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에. 근데 사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생계를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고 또 언니는 언니대로 장녀로서의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말썽 피우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날 막 쌓였던 것들이 구름처럼 빵 터지는 거였어요. 엄마한테 하지 못한 말들을 막 터뜨리고 집 방에 들어와서 울고 있는데 방문이 이렇게 스르르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혼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무릎 꿇더니 침대에 이렇게 발쯤을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엄마가 막 우시면서 미안하다. 엄마는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너는 네가 알아서 잘하고
너는 둘째라서 한 번도 걱정시킨 적 없고 그래서 엄마가 네 감정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 그만큼 믿어줬던 거지.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엄마한테 빵 터뜨린 거는 몇 년 쌓아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엄마한테 터뜨릴 때 엄마가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걸 보고 엄마가 부들부들 떨고 저를 좀 무서워하게 바랬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는데 막 엄마한테 화가 쌓였던 것들이 다 녹더라고요.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오래 간직했던 마음인데 그날 하루 만에 다 풀려가지고 풀리는 그 감정이 사실 신뢰랑 새로운 책임감이랑 사랑으로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과, 진심 어린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서 아이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했던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보다 크고 힘센 누군가에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지는 않거든요. 아이의 눈에는 부모님은 사실 골리앗보다 훨씬 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라는 이유로, 작다는 이유로 우리의 감정을 쓰레기통에 붓듯이 막 붓고는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렇게 못 혼내거든요. 덩치가 맞아요. 그만큼 컸고 아이가 생각을 할 줄 아니까 생각해보면 작고 어리고 엄마밖에 몰라요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쓰레기통처럼 아이에게 이런저런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것 같거든요. 그 어느 사람보다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에게보다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감정이라는 게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사랑을 한없이 쏟아부어주는 날도 있고 실수하는 날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사과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과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에요. 엄마의 서투른 감정으로 인해 실수할 때도 있지만 아이에게 엄마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건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하는 사과하는 엄마가 되지 않으실래요? 그럴 때 이미 아이는 모든 것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듯이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로 아이들의 마음에 늘 밝은 빛이 넘치는 가정 되길 바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혹 노엽게 했다면 하루 만에 그 노여움을 풀어주고 아이에게 마음의 응어리들이 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 노력해 보아요. 혹시 오래된 응어리가 있다면 오늘 밤 끌어안아 주면서 속상한 적은 없었니? 엄마가 실수한 거 없었어? 엄마가 그때 너무 미안했어. 용서해 줄 수 있지? 하고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미디키즈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어머니들과 감사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